얘들아, 오늘은 물질의 상태 변화. 몇 쪽이냐? 예, 40쪽. 물질의 상태 변화입니다. 자, 이 물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녀석은 뭡니까? 물체를 구성하는 성질을 우리는 물질이라고 불러요. 물체를 구성하는 성질. 예를 들면 옷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으면 천이라는 게 물질이 되는 거고, 책이라는 물체는 종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물질은 세 가지 상태. 우리 너무 잘 알아. 고체와 액체와 기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야. 고체는 단단하고 액체는 흐르는 성질이고 기체도 흐르는 성질이지. 그래서 고체는 영어로 솔리드라고 불러줍니다. 솔리드. 액체는 리퀴드, Liquid, 리퀴드. 기체는 영어로 가스야. 자,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는요, 담는 그릇이 변하면 모양이 변하지 않지. 그릇과 상관없이 모양은 일정하고 부피도 어떻더라? 일정하더라. 즉, 고체는 매우 단단하더라. 자, 압축이 되지 않습니다. 고체는. 왜? 고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매우 단단히 다닥다닥 가까이 붙어 있어. 그래서 입자들이 더 이상 압축할 공간이 없어. 그다음 두 번째, 액체는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은 변해. 그러나 부피는 어떻더라? 일정하더라.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는 일정하고 흐르는 성질이 있더라. 기체도 마찬가지로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자, 요런 성질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 흐르는 성질을 유동성이라고 불러. 유동성. 그래서 액체, 기체 모두 흐르는 두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액체와 기체를 합쳐서 우리가 유체라고 불러주기도 해. 유체. 자, 그 다음 압축은 액체는 거의 되지 않습니다. 액체는 거의 압축이 되지 않고 기체는 압축이 잘 되지, 매우 잘 됩니다. 왜냐하면 기체는 입자 사이사이 거리가 매우 멀고 액체는 입자 사이가 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가깝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 한다? 압축이 되더라라는 거지. 됐지요? 자,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하는 물질은 이렇게 세 가지 상태를 갖는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 물질들이 뭐 한다? 가만히 있지 않고 물질들은 상태가 변하기도 하더라라는 거야. 변하기도 한다. 그래서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상태 변화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지. 상태 변화. 됐습니까? 자, 이때 가열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냉각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상태 변화는 열과 압력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어. 열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압력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자, 이때 열에 의한 효과가 압력에 의한 효과보다 훨씬 더 크더라. 훨씬 더 크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자, 가열이 일어날 때는요, 고체가 액체로 녹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융해라고 불러주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 근데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라고 반드시 적어둬야 돼. 고체 화살표 기체로. 되지? 그 다음 냉각이 일어날 때는 액체가 고체로 어는 응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액화,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이 승화에서도 기체가 고체로 된다라고, 기체에서 고체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화살표를 반드시 적어줘야 되고. 그래서 융해,
기화, 승화는 가열했을 때, 반대로 응고, 액화, 승화는 냉각했을 때. 똑같은 승화지만 옆에 고체에서 기체로 됐는지 기체에서 고체로 됐는지 반드시 좀 이렇게 적어 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적어야지만 어떤 승화인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해.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가열했을 때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 가열했을 때 나타나는 상태 변화는 융해. 첫 번째 융해.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이고요. 자, 용광로에서 철이 녹아 쇳물이 된다. 아이스크림이 녹아 흘러내린다. 고드름이 녹는다. 양초가 녹아 촌농이 생긴다. 또는 뭐 초콜릿을 물 중탕하면 녹는다. 이런 것들, 초콜릿 분수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열해서 고체가 액체가 되게 만드는 현상이지.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뭐더라? 융해. 두 번째,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 액체, 기체, 기화. 액체가 기체로 되는 현상. 빨래가 마른다.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된다. 손등에 바른 알코올이 마른다. 어항 속에 물이 증발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화에 의한 현상이더라. 됐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 승화.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 바로 승화입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그리고 나프탈렌의 크기가 작아진다. 눈사람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늘에서 작아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뭐 햇빛에 의해서 녹는 게 아니고. 자, 요런 반응들은 가열했을 때 나타난다. 자, 가열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열 에너지를 뭐 한다? 흡수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자, 가열했다. 열 에너지를 흡수했다. 또 열 에너지를 흡수했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변의 온도는 감소하더라. 여기지. 주변의 온도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가열이라는 건 물체에 열을 가하는 거니까 물체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체가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는 당연히 낮아지겠지. 이게 가열할 때. 두 번째, 냉각할 때입니다. 냉각할 때는 물체가 온도가 낮아져야 되니까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주변으로 방출하더라.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주변으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지. 이때는 응고. 응고는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이고 물이 언다. 그다음에 촌농이 굳는다. 또 고깃국을 끓여놓고 그 다음날 보면 기름이 굳어있는 이런 현상들이 응고 현상입니다. 응고 현상. 그 다음에 액화.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 그래서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거.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 차가운 물컵 같은데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슬이 맺히는 거. 그 다음에 안경에 김이 서리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액화더라. 안경에 김 서리는 거 액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구름, 안개, 김 전부 다 액체입니다. 기체 아니에요. 눈으로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일단 액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승화. 여기서 승화는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그러니까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것도 승화였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것도 승화였어. 그래서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는요. 자, 겨울철 유리창에 성에가 생긴다. 나뭇잎에 서리가 내린다. 그 다음에 수증기가 나무에 얼어붙어
상고대가 생긴다. 이렇게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는 요 현상이 상고대야.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크게 가열과 냉각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열 과정이 있고 냉각 과정이 있어요. 가열 과정은 고체가 액체가 되는 융해, 반대로 냉각은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응고, 또 가열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 냉각은 기체가 액체가 되는 액화, 그 다음에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 냉각에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이렇게 6가지의 상태 변화가 있어. 그래서 우리 그 얼룩송아지라는 동요가 있어.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 동요에다가 요 가열과 냉각을 가사를 붙여서 불러보면 고액융해 액고응고 액기기화 기액액화 고기승화 기고승화 물질의 상태 변화. 자, 얘들을 뭐라고 불러준다고?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불러준다고. 다시 한번. 고액융해 액고응고 액기기화 기액액화 고기승화 기고승화 물질의 상태 변화. 이렇게 불러줄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먼저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설명 다 끝나고 여러분들 여기 옆에 41쪽이랑 43페이지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42쪽 설명부터 할게요. 자, 그러면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입자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느냐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체는 굉장히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어. 그치? 그래서 빈 공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축이 안 됐었지. 자, 그럼 이 물질 고체들은요 어떤 운동을 하느냐? 입자들은 스스로 운동한다 그랬었지? 스스로 운동을 할 때 이 고체는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운동을 합니다. 멈춰 있지 않아. 그러니까 입자들은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하고요. 이 입자들의 배열은 매우 규칙적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입자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다음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더라? 매우 가깝더라. 그러니까 빈 공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압축이 안 된다 그랬었지. 자, 액체는요. 액체는 압축이 조금 됐어. 자, 입자의 운동이 비교적 활발합니다. 입자들은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워. 그러니까 고체는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입자들이 돌아다니질 못하고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액체는 자, 얘는 수업 시간, 액체는 쉬는 시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 쉬는 시간에는. 자, 기체는 방과 후라고 보면 돼. 방과 후. 그 기체는 그러니까 매우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지. 그러니까 액체 같은 경우는 뭐 학교 안에서 학원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면 기체는 밖에서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매우 활발할 수 있더라. 자, 액체의 입자별은 고체보다는 조금 불규칙적이고요. 고체보다는. 그 다음에 기체는 매우 불규칙적이다. 그냥 매우가 들어가 있으면 기체구나. 자, 입자 사이 거리, 액체는 고체보다 조금 더 멀지만 기체는 매우 멀더라. 매우. 그래서 기체는 압축이 잘 됐었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의 변화를 좀 볼 건데, 자, 상태가 변할 때 가열하게 되면 가열의 대표적인 예가 고체가 액체가 되는 융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 앞쪽 부분이었어. 그래서 고액융해는 가열, 액고응고 냉각, 액기기화
가열, 기액, 액화, 냉각, 고기 승화, 가열, 기고 승화, 냉각. 그렇지? 그래서 융해, 응고, 기화, 액화, 승화, 승화가 각각 가열과 냉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자, 가열하니까 입자들의 그러니까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더라라는 거야. 활발해진다.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의 배열 불규칙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반면에 냉각하게 되면 둔해지고 규칙적으로 되고 변하고 입자 사이 거리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름과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쉬워. 여름철에는 우리가 활동이 활발해지지 막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겨울철엔 추우니까 집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상태 변화와 입자 변. 그러니까 우리가 상태가 변하는 거 융해, 기화, 승화, 응고, 액화, 승화. 요 상태가 변하는 이 현상들이 뭐더라? 각각 가열과 냉각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런데 압력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 자, 요거는 알아두면 좋겠지. 압력이 커지는 경우에는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야 돼. 입자 사이 거리가 줄어드는 거는 결국은 냉각에 의한 상태 변화인 응고, 액화, 승화,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이 현상들은 압력이 증가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압력이 감소하는 건 입자 사이 거리가 커지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융해, 기화, 승화. 얘는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지. 그러니까 압력에 의한 상태 변화도 있지만 압력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에 의한 상태 변화가 더 크더라.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상태가 변해도 물질의 성질이나 질량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성질과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입자의 종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자의 종류나 개수가 변하지 않아서. 됐습니까? 자, 근데 한 가지만 좀 기억해 두면 밑에 부피는 변해. 왜? 입자 사이의 거리와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피는 변해. 그래서 부피는 변하고 상태가 변해도 변할 때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배열이 달라져 입자 사이 거리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물질들은 융해, 기화, 승화가 되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얘들은 가열인 거지, 가열.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고요. 반면에 응고, 액화, 승화, 기체, 고체, 승화는 입자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부피가 감소합니다. 얘들은 냉각에 의한 상태 변화였지. 그런데 밑에 그래서 고체보다 액체보다 기체가 부피가 어떻더라? 커진다. 당연한 거야. 근데 하나만 이 물은 달라. 물만 조금 특별한 결합을 하고 있거든. 뭐 나중에 이제 가면 배울 텐데 수소 결합이라는 건데 이 물만 예외적으로 어떻더라? 물보다 얼음, 즉 액체보다 고체의 부피가 더 어떻더라? 여기가 틀린 거야. 크더라.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떠 있는 건 부피가 커져서 밀도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피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병에다 물을 가득 담아서 얼리면 부피가 커지니까 어떻게 된다? 유리병이 깨지더라. 그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 뭐야? 입자의 종류, 입자의 개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물질의 성질과 질량은 변함이 없다. 두 번째, 변하는 거는 입자의 운동, 입자의 배열, 입자 사이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질의 부피가 달라지더라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그림, 요 플러스 강의 3번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이 바로 그거야. 얼음은 물이 됐을 때 부피가 물이 얼음이 됐을 때 부피가 커진다 이 말이야. 양초는 반대로 작아지니까 안으로 온폭하게 되는 거고, 얘들은 부피가 감소하는 거고, 얼음은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더라라는 거지.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물질의 상태 변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고액융의 액고응고, 액기기화, 기액액화, 고기승화, 기고승화. 요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이거 상태성이라고 불러. 내가 만든 거야. 고액융의 액고응고, 액기기화, 기액액화, 고기승화, 기고승화, 물질의 상태 변화.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각각 고체와 액체와 기체에 해당하는 이런 입자의 배열과 운동까지 생각을 하면 충분히 문제들을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자, 그래서 41쪽부터 43쪽까지 지금 풉시다. 5분이면 충분히 풀 거야. 41쪽에 43쪽까지 5분 줄 테니까 그냥 지금부터 그냥 풉시다. 시작.